휴식과 놀이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힘들고 끔찍한 일이나 프로젝트를 끝낸 뒤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을 때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일지 모른다. 도전을 이겨내며 성장하라. 더 중요하면서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더 크고 힘든 결정을 내리면서 행복을 찾아라. 사람들은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경향이 강하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하지만 기다리기엔 항상 너무 늦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건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 일단 해봐라.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일다입니다. 제가 한때 저의 산만함을 멀티태스킹으로 착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브라우저를 서너 개 이상 열어놓고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게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저의 일하는 방식이 멀티태스킹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간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한 상태에서 다른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론 무어의 결단에서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면 해야 할 일을 건너뛰고 있는 중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데요. 책에서 말하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멀티태스킹은 이런 겁니다. 운동하면서 팟캐스트를 듣는다거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정도. 딱 그 정도가 효과적인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우리의 산만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들어 집중력이 떨어져 자꾸 딴짓을 하고 있다면, 또 완벽하고 싶은 마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론 무어의 결단,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난 게으르다. 이런 혼잣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붙이는 꼬리표를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에 대해 갖게 된 생각은 자업자득의 결과다. 당신이 자신에게 붙인 꼬리표는 당신이 자초했다. 나는 항상 꾸물거린다거나 나는 결정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을 꾸물거리는 사람으로 낙인 찍을 필요는 없다. 그건 거짓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는 상당한 결단력을 발휘한다.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는 팀 동료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서도 슛을 쏠 타이밍을 정확히 한다. 자동차 경주 선수인 루이스 해밀턴은 브레이크를 밟을 일정을 짜지 않지만 그때를 잘 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는 해야 할 일 목록에 적어놓지 않고서도 용서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지식과 직관대로 밀고 나갔다. 과거에도 여러 번 해봤기에 하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시간을 들여 결정 근육을 기르고 훈련을 통해 그것을 강화하고 자극 검사를 통과했다. 당신도 기술, 집중, 경험의 영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점점 발전하는 사람이 될수록 과거 성공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의사결정은 더 본능적이고 정확해진다. 메시가 발레 시간에 축구 경기 때처럼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당신도 어떤 영역에서 결정장애로 씨름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당신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니다. 당신의 아이가 과학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아이를 멍청한 아이라고 단정짓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본연의 특성을 가졌고 그것을 표현한다. 당신은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아니다. 관심이나 흥미가 없거나 일이 힘들거나 업무가 충분히 중요하지 않을 때만 그런 특성을 보여줄 뿐이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하는 일을 좋아할 때 당신은 정반대의 특성을 보여준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우유부단함이 악화된다. 그러나 컨디션은 일시적인 것이고 수준은 영원하다. 인생의 한 영역에서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다. 두려움과 실패는 결단력을 위축시키고 발전과 성공은 결단력을 향상시킨다. 완벽함은 진보의 저주다. 우리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는 게 완벽함의 역설이다. 지금만큼만 완벽하면 된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점을 가지고 있고 특이하며 실수를 한다. 우리는 성장하고 학습하고 지루함과 위축감에 더 잘 맞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달성 불가능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려고 하다가는 많은 불안, 즉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과 함께 꾸물거림, 고통을 연장하는 마비만을 느낄 수 있다. 완벽하면 어쨌든 지루해질 것이다. 목표를 잃고 성장할 다른 곳을 찾지 못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결함에 끌린다. 누구도 완벽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완벽함이 주는 고통과 역설은 강점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미지의 것, 실수를 저지르는 것, 위험을 무릅쓰는 것, 틀리거나 멍청해 보이는 것, 판단 대상이 되거나 거절을 당하는 일을 두려워할 수 있다. 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사람들을 불만스럽게 만들거나 혹은 늘 뭔가가 특히 당신의 어떤 능력이 부족할까봐 두려울지 모른다. 완벽주의는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판단 대상이 되는 두려움을 피하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장막이 될 수도 있다. 그것보다 탁월해지기 위해 노력하라.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컴퓨터에 한 번에 몇 개의 브라우저를 열어놓고 쓰는가? 휴대전화에 켜둔 웹사이트나 앱은 몇 개인가? 끝내지 못한 일이나 시작하긴 했지만 미완성인 일은 얼마나 되는가? 하나 이상이다 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해야 할 일을 건너뛰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다. 바쁘다는 망상에 빠져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격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쉽게 한다. 우리는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느낀다. 그러면서 여러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다채로운 삶을 즐긴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멀티태스킹에 능하다고 말해주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스스로도 그렇다고 확신한다. 심지어는 그렇게 믿으며 신나한다. 하지만 하지 않고 건너뛰는 일은 바로 휴식이다. 멀티태스킹이란 의식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서도 적극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내는 상태다. 운동하면서 팟캐스트를 듣는다면 그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멀티태스킹이다. 회의하는 도중에 전혀 다른 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건 멀티태스킹이 아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것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멀티태스킹이다. 데이트를 하면서 페이스북을 보는 건 멀티태스킹이 아니다. 일 건너뛰기는 습관적인 행동이다.
처음엔 악의 없이 일을 건너뛸지 몰라도 새로운 일을 하다가 건너뛰고 더 새로운 일을 하다가 또 건너뛰고 더 새로운 일을 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계속 반복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마무리 지은 일은 하나도 없게 된다. 너무 많은 브라우저와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어놨다가 작동이 멈춘 컴퓨터처럼 당신은 과부하가 걸려 메모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는 컴퓨터처럼 된다. 이 일 저 일 건너뛸 때마다 일에 몰두할 수가 없다. 일에 몰두했을 때 최소한의 저항감만 느끼며 일의 가속도가 붙는 기분을 경험할 수 없다. 움직이는 몸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태로 남으려고 하고 쉬려는 몸은 계속해서 쉬려는 상태로 남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글로리아 마크,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쓴 방해받은 일의 대가에 따르면 원래 하던 일로 되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3분 15초다. 무슨 의미냐면 당신이 중단했던 일을 다시 하려고 뛰어들어 몰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원래 하던 일을 왕창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몰입의 저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하던 일에 계속하는 흐름의 상태를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100% 몰두하려는 본질적 동기가 최적인 상태라고 불렀다. 하던 일에 완전히 몰입하다 보니 시간이 멈추거나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그때다. 몰입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마크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 3분 5초마다 하던 행동을 바꿨다. 자잘한 일들을 바꿔가면서 하는 건 물론이고 10분 39초마다 프로젝트를 통째로 바꿨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루에 5번만 일을 건너뛰어도 15분마다 일을 옮겨 다니게 되고 최대 2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1시간도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일에 계속 몰두할 경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항상 당신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일이 터지기 마련이다. 물론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급한 일이다. 그리고 상황을 방치하는 한 당신은 중요한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모든 일이 급해져서 몇 주 전에 미리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수 있었고 또 마땅히 그랬어야 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도처에 에너지를 뿌리면서 낭비하거나 헛된 곳에 써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경력과 생활 양식 속에서도 일을 건너뛴다. 가장 중요한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몇 가지 부업에 한눈을 팔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느낀다. 한편 그들은 종종 위대한 기회를 놓칠까봐 두렵다. 사람들은 멈췄다가 시작했다가 다시 중단했다가 반복적으로 바꿨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일과 사생활의 성공을 전적으로 운에 맡긴다. 따라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일하거나 살지 말라. 뭘 해도 좁은 범위 내에서 심도 있게 해야 한다. 일을 건너뛰는 건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시간 낭비다. 일을 건너뛰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다가는 어떤 일을 끝내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배에서 8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일 저 일 돌아다니는 사이에 걸리는 시간은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모든 방해 요인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후 최대한 오랫동안 몰입 상태를 유지하라. 포모도로 기법은 최대한의 집중력과 신선한 창의성을 제공하는 시간관리 철학이다. 이 기법은 시간관리 전문가인 프란체스코 시릴로의 연구에서 기원한다. 시릴로는 밤새워 공부해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산만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그는
토마토 모양의 주방 타이머로 10분을 설정한 뒤 그 10분 동안은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했다. 그는 타이머가 울려서 쉴 수 있을 때까지 집중했고 결과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더 많은 공부를 끝낼 수 있었다. 다음은 포모도로 기법의 2가지 효과다. 첫째,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면 분명 꾸준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라. 그래야 동기를 강화하고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중대한 일에 직면했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뒤 짧은 휴식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 당신의 두뇌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강력한 생산성을 창출한다. 나는 많은 분야에서 이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글을 쓸 때 그렇다. 나는 25분 동안 글을 쓰고 5분 동안 휴식을 취한다. 단 3번째 25분 동안 일한 뒤에는 5분이 아닌 더 긴 휴식 시간을 취한다. 내가 1년에 한 번씩 여는 글쓰기 캠프에서는 25분 동안 일한 뒤 5분 쉬기를 3번 하고 장시간 쉬는 걸 총 4번 한다. 즉 25분씩 총 12번에 걸쳐 글쓰기에 집중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에 6,000에서 15,000단어 분량을 쓴다. 포모도로 기법은 효과적이다. 다음은 5단계로 정리한 포모도로 기법이다. 1단계, 할 일을 정한다. 2단계, 타이머를 25분에 맞춘다. 3단계, 타이머가 25분이 지나고 울릴 때까지 일에 매진한다. 4단계, 짧은 휴식을 취한다. 5단계, 서너 차례 이 패턴으로 일한 뒤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긴 휴식을 취한다. 도중에 정신이 산만해지면 포모도로 기법을 중단하고 하던 일을 저장한 뒤에 나중에 새로 시작하라. 포모도로 기법이 끝날 때까지 집중을 방해하는 걸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어떤 결정이라도 그것의 중요성을 낮추고 그것에 영원히 집착하지 않기 위해선 간단한 첫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코끼리를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한 번에 한 입씩 먹을 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큰 일이 있다면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큰 목표를 세워야 하지만 그 목표에 압도당해서는 안 된다. 큰 목표를 정한 뒤 내버려 둬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면 된다. 도토리가 자라서 참나무가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알고도 하지 않는 건 모르는 것이다. 큰 결정은 마음으로 하되 작은 결정은 머리로 하라. 책 한 권을 쓰기는 힘들지만 첫 번째 문장을 쓰기는 쉽다. 몸무게를 5kg 줄이기는 힘들지만 튀김 대신 샐러드를 먹기는 쉽다. 현재의 순간에 신경을 쓰고 그 순간에 몰입한다면 미래는 알아서 잘 풀린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를 향한 걸음에 가속도가 붙는다. 많은 사람이 내일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 그들은 내일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토요일 저녁에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몽땅 입에 쑤셔 넣는다. 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당신이 크게 생각하고 작게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많은 걸 이루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이루기는 쉽다. 큰 일일수록 작게 시작하라. 그래야 지금 시작할 수 있다. 할 일의 크기가 클수록 시작하기 더 힘들다. 그것을 잘게 나눈 뒤 조금씩 해보기 시작하라. 그러면 곧 마라톤을 완주하거나 코끼리를 먹어치울 수 있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